한국이 미국의 레이블을 역으로 인수를 한다. 이거는 통틀어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왜 성장 주겠어요? 얼만큼 성장할지 모른다는 그 상단이 열려 있는데 이익까지도 같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 뭔데 코로나 때 이익이 막 못해도 70%, 80% 매 분기마다 YOY로 100%, 120%씩 느니까 도대체 그게 뭐지? 이 정도로 K-팝이 굉장히 커졌고, 해외에서도 그 한국의 K-팝 그리고 레이블 시스템을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사실상 BTS 콘서트 같은 경우는 한 회당 거의 매출이 200억 정도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50회 정도 월드 투어를 한다고 하면 1조잖아요. 근데 그 1조의 매출 부분이 좀 사라지게 되는 부분이니까.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엔터 미디어 레저 카지노 섹터를 맡고 있는 안진아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장중 최고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42만 원, 43만 원까지 왔었고요. 제가 이게 진짜 약간 선동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이브가 상장한 직후 굉장히 투자 활동을 많이 벌였어요. UMG랑 JV를 설립을 하고, 이타카 홀딩스 미국 그런 제작사를 또 인수를 하고, 레이블을 인수를 하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지난 1년 동안 아티스트 라인업도 확충하는데도 그렇지만, 그 이외에 아티스트의 이제 글로벌 진출,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화 시켜서 마진을 많이 뽑아낼 수 있는 이런 사업의 포트를 좀 다각화하는데 투자 활동을 굉장히 많이 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가가 24만 원, 25만 원 정도였고요. 제가 이제 하이브가 상장할 때를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로 이제 TP를 제시를 했었고, 20만 원 중반까지 왔을 때 한번 이제 TP를 50만 2천 원으로 계리율을 엄청나게 100% 이상 올려서 이제 제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타카 홀딩스라는 미국 레이블을 인수를 하겠다, 1조 원을 주고, 그 발표를 난 직후에 이제 제가 리포트를 쓰면서 TP를 대폭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다른 분들의 컨센서스는 20만 원 후반대에서 30만 원, 많아봤자 30만 원 중반대였는데, 제가 이렇게 올렸던 부분은 사실은 그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전무후무한 사례였거든요. 음악 시장을 크게 봤을 때 미국 시장이 마켓 쉐어가 30%고요. 단일 국가로. 그리고 일본 시장이 한 15%고, 그리고 프랑스, 영국, 독일 이런 유럽 쪽에 이제 3개국을 합한 정도가 1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들을 합했을 때 거의 60%거든요. 전 세계 음악 시장에. 근데 일단 미국을 잡으면 서구권은 다 나머지 따라오게 되어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되게 역설적이긴 하지만 좀 사대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인기를 끌면 일본에서도 당연히 좀 그 역으로 또 인기가 더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미국 시장을 일단 잡으면 나머지 유럽이랑 일본, 대부분의 아시아권의 시장을 모두 다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엔터 4사 시총을 다 합산을 해도 지금 전 세계 이제 3대 레이블, 유니버설 뮤직 그룹, 워너 뮤직 브라더스, 소니, 이거 그 한 회사 시총 크기의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네, 거의 거기는 100조 가까이 되는 회사들도 많고, 근데 저희는 다 합쳐봤자 지금 14조? 이 정도예요. 근데 이러한 미국 시장의 레이블을, 그러니까 생각을 일반적으로 했을 때 미국 레이블이 한국의 소속사를 인수를 했으면 했지, 한국이 미국의 레이블을 역으로 인수를 한다? 이거는
통틀어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저는 이게 밸류에이션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과거 사례를 유출을 한다든지 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어느 정도 성장이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건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완전히 그 주객 전도가 된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K-팝이 굉장히 커졌고 해외에서도 그 한국의 K-팝 그리고 레이블 시스템을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뭐 워너뮤직이나 뭐 다른 UMG 같은 경우는 BTS 같은 글로벌 아티스트가 100명이 넘거든요.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적자 구조를 코로나 때 내고 있었고 하이브는 그냥 BTS 하나밖에 없는데 얘네 뭔데 코로나 때 이익이 막 뭐 못해도 70% 80%매 분기마다 YOY로 100% 120%씩 느니까 도대체 그게 뭐지? 약간 그 수익 구조를 이제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호기심을 좀 자극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해외에서 인정을 받은 게 굉장히 크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K-팝이 커져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봤기 때문에 저는 밸류를 좀 높게 줬었고요. 애초에 이제 상장했을 때 피어 그룹들을 저는 엔터 3사가 아니라 워너뮤직이랑 UMG 뭐 이런 친구들로 이제 밸류를 하이브를 줬었거든요. 왜 성장 주겠어요? 얼만큼 성장할지 모른다는 그 상단이 열려 있는데 이익까지도 같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너지 효과 그리고 없었던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매출보다 더 이익 크로스가 많이 나는 이런 엔터 산업들을 저는 밸류를 좀 많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유튜브나 위버스 같은 경우는 매출 원가가 거의 안 들거든요. 그냥 동영상 하나 올려놓고 이게 조회수가 많이 소비가 될수록 그냥 앉아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이익이 발생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글로벌리 더 뻗쳐 나간다면 시간은 우리 편이다. 뭐 인기가 유지되는 한?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또 올라오더라고요. 이익이 뒷받침이 되고 그 하이브 측에서 설명하는 전략이나 뭐 그리고 앞으로 하겠다는 사업의 방향성이 시장에 확인이 되면서 이제 이게 한 번에 오른 게 아니라 차근차근 계단식으로 올라가면서 보여졌던 것 같아요. 일단은 앨범 같은 경우는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아까 제가 직접 매출, 간접 매출 말씀드렸는데 그 직접 매출 중에서 이제 솔로 활동하면서 이제 각자 앨범을 낸 부분들은 이제 기존의 BTS 팬덤들이 그대로 의존이 되기 때문에 BTS 그룹으로 활동하든 솔로로 활동하든 앨범 판매 수익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은 없다. 그리고 제가 콘서트 이외에 다른 이제 매출 총이익률 같은 경우 수익성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 팬덤이 확보가 되면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다 비슷하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컨텐츠라든지 미리 다 찍어놨거든요. 군대를 간 진 씨도 그렇고 군대 가 있는데 막 새해 인사 와 있고 연말 인사 와 있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제 컨텐츠 쪽으로도 문제가 없다. 수익 방어가 가능한데 다만 아쉬운 점은 콘서트예요. 그래서 콘서트적인 모멘텀이 좀 사라졌거든요. 이제 그룹으로 활동하는 이런 콘서트의 월드 투어나 이러한 것들이 기존에는 애널리스트 분들도 많이 추정을 해놓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여기서 좀 매출이나 이익 그로스가 슬로우해지는 부분들은 있겠다. 그래서 다른 아티스트가 이제 그만큼 빨리 더 성장을 해서 뭐 아티스트가 콘서트를 했을 때 모객 수를 BTS가 월드 투어 할 만큼의 이런 모객 수를 성장을 메꿔 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지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BTS 콘서트 같은 경우는 한 회당 거의 매출이 200억 정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블랙핑크 콘서트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52회 공연에 제가 1000억 정도를 추정을 했다면 BTS 같은 경우는 이제 군입대 발표하기 전에 LA랑 라스베가스에서 4회 공연했을 때 콘서트 매출로만 4회 공연에 800억 정도가 나왔어요.
단순히 n분의 1 하면 1회 공연에 200억이죠. 근데 여기서 50회 정도 월드 투어를 한다고 하면 1조잖아요. 근데 그 1조의 매출 부분이 좀 사라지게 되는 부분이니까 막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지금 굉장히 콘서트 말고는 그런 매출 총이익률은 어느 정도까지 다 올라온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세븐틴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11월에 이제 콘서트를 했는데 BTS만큼이나 모객수를 확보를 했어요. BTS가 이제 투어를 하면 돔 투어, 일명 스테디움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큰 규모거든요. 그래서 1회당 5만 명에서 5만 5천 명까지 이제 객석을 채우는데 세븐틴이 그거를 증명을 해주었고 이제 넥스트 BTS의 자리를 좀 채워가고 있는 단계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BTS 동생 그룹이다라고 해서 투모로우바이투게더 TXT라는 친구들이 이번에 데뷔하고 나서 처음으로 월드 투어를 돌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에 미니 앨범 발매를 한 게 투어를 돌기 전에는 한 밀리언셀러 좀 안 됐어요. 그 블핑 그 소속사의 트레저 친구들처럼 70에서 80만 장 정도 팔았는데 지금 이번에 월드 투어를 돌고 나서 앨범의 선주문량이 200만 장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이 팬덤 베이스가 더 늘어났다는 거고 특히나 미국 쪽에서 굉장히 이런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투어를 돌면 이제 웬만큼의 이제 또 반열에 오르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BTS 이외에 걸그룹, 보이그룹들도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고 뉴진스 같은 경우도 지금 두 번째 앨범이에요. 첫 번째 이제 컴백하고 거의 싱글 앨범이나 다름이 없죠. 두 곡밖에 없는데 이게 누적으로 지금 밀리언셀러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걸그룹 중에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팀은 블랙핑크, 아이브, 그리고 뉴진스예요. 그래서 데뷔 연차로 보면 7월에 데뷔를 했으니까 거의 6개월 만에 밀리언셀러를 달성을 한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여성 팬덤들도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좀 공백기를 메이크업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혹시 뭐 확정된 건 아닌데 솔로로도 BTS가 만약에 투어를 한다라고 하면 아미의 이 팬덤은 그대로 또 옮겨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